신앙과 생활이 만나는 시간, 일상과 이상이 교차하는 지점.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혜경의 해피아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세상 구석구석 주님의 빛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 만나보는 시간이죠. 세상 속으로 함께합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토요일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6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전쟁이 남기고 간 뼈아픈 상처는 다름 아닌 한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들의 얘기는 이러한 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요. 바로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장대현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주말 아침 왠지 모를 설렘을 가지고 학교를 향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드넓은 운동장이 펼쳐진 학교가 아닌 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장대현 학교, 아담하게 지어진 학교 건물이 집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는데요. 학생들에게 체육을 가르치고 있는 장대현 학교 교무부장 박영진 선생님의 소개로 먼저 학교를 둘러봤습니다. 네, 장대현 학교는 2014년 3월에 개교된 학교로 부산 다대포에 있는 장대현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탈북 학생들과 그리고 중국 출생의 탈북민 자녀, 그리고 평화 통일을 준비하는 남한의 학생들을 모여서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의 연습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모임을 하고 또 서로의 삶을 나누는 약속의 땅이라는 공간입니다. 경신학교, 오산학교, 여기 숭실학교, 명동학교, 대성학교, 민족의 일꾼들이 자라났던 그런 학교들을 모태로 해서 저희 학생들도 통일이 되면은 이제 이곳에서 통일을 세워가는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교육하는 취지에서 약속의 땅에 이런 액자들을 걸어놓고 학생들이 보면서 계속 준비될 수 있도록 음악실, 기타하고 바이올린 이건 저녁에 자원봉사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또 재능 기부를 해주세요. 교실 이름도 성경에 있는 나무 이름으로 저희들이 다 되어 있거든요. 장대현학교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애들 영어 공부하라고 책을 18박스 정도 보내주셨어요. 또 원어민 영어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2년째 지금 여기서 자원봉사 하시는데 이런 교재를 통해서 영어 친숙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오늘 아침 이야기를 했는데 애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ABC도 모르는 그런 애들이었는데 지금은 옆에서 들으면은 다 들린대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2년 전 장대현 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장대현 교회 임창호 목사님 오셔서 네. 장대현 학교의 설립 취지와 전반적인 소개를 나눴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학생들의 소식이 참 궁금했는데 네. 만나보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장대현 학교는 현재 북한에서 탈북한 9명의 학생과 탈북민 부모를 둔 학생 6명, 남한 학생 3명, 총 18명의 학생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배워가고 품어가며 통일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4명의 전임 선생님과 1명의 사감 선생님과 24시간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통일을 꿈꾸는 49명의 자원봉사 선생님들의 헌신과 사랑을 듬뿍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학생들의 표정은 너무도 밝고 건강했는데요. 인터뷰에 응해준 학생들 먼저 소개해드리면 장대현 학교의 맏언니, 학교를 처음 다녀본 23살 강향미 학생,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 생활을 하며 변호사를 꿈꾸고 있는 19살 장은숙 학생, 북한에서 친구들과 어죽을 끓여 먹던 아름다운 추억을 늘 그리워하는 17살 유형민 학생, 마지막으로 남한 학생 19살 김혜린 학생까지 함께했습니다. 네, 강향미 학생부터 만나볼까요? 네, 2006년 14살에 북한을 탈북해서 중국에서 8년 정도 생활하다가 2013년에 한국으로 입국하게 됐고요. 지난해 3월 장대현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강향미 학생은 북한에서 어머니와 산에서 풀을 뜯어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늘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간절히 바라면 이뤄진다고 하죠. 들어보시죠.
가족들은 아직 북한에 다 계시고요. 아버지, 어머니하고 또 동생이 있어요. 저희는 처음에 한국에 딱 발 디디면 국적원이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친절하고 그래서 되게 무서운 거는 없었고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데고 장대현 학교는 이제 저희 이제 하나원에서 나오면 정착 도우미라고 다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다 하니까 또 이 부산에 또 유일하게 장대현 학교밖에 없잖아요. 탈북민 학교가. 교회에서 세운 거라서 되게 괜찮을 것 같다고 하면서 교장 선생님한테 간절히 부탁했죠. 배워주세요 하면서. 뭐 처음에 이제 처음 가정할 때 엄청 힘들었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뭐 ABC도 모르고 뭐 더하기 빼기도 교회했어요. 또 우리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학교에 딱 붙어서 하나하나를 딱딱 가르쳐주고 진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니까 기초가 좀 쌓이고 하니까 중등 가정도 좀 괜찮아졌고 예전에는 뭐 앞으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이랑 못 해봤었는데 학교에 와서 이렇게 배우면서 지식인들을 접하면서 꿈이 생기고 했었는데 중국에서 많이 살았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중국에서 산 그게 정말 헛되게 산 게 아니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인생의 길이었다. 공부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배운 그것들 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때 큰 디딤돌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중국어 쪽으로 또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또 중국이 또 요즘 또 많이 유명해지잖아요. 그렇죠. 중국을 또 많이 연구하면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싶어요. 네, 꿈조차 꿀 수 없던 곳에서 이제는 꿈을 꾸고 그 길을 네. 조금씩 걸어가고 있는 강향미 학생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네, 8년간의 중국 생활, 식당 일부터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던 녹록치 않았던 생활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그 모습 참 빛나 보였습니다. 다음은 장대현 학교의 브레인이라고 소개해도 네. 과언이 아닐 텐데요. 19살 장은숙 학생입니다. 2013년 11월에 아버지와 함께 한국으로 왔고요. 1년 4개월 만에 중등, 고등 검정고시를 합격했고 공부를 아주 좋아하는 학생이라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가고 싶었어요. 그 학교라는 공동체 속에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이러는 게 되게 좋아서 가고는 싶었는데 못 갔죠. 근데 그러면서도 내가 놓지 않았던 게 북한에 되게 책을 많이 봤어요. 책을 보면서 공부에 대한 끈을 놓지 않으려고 했고 그런 또 책을 통해서 뭔가 책 속에서 내가 아는 것이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보다 더 많더라고요. 제가 살던 지역이 중국이랑 근접해 있는 압록강을 사이에 낀 지역이라서 외부 이런 영화 같은 걸 몰래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인도 영화 중에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막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변호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영화에서 나오는 캐릭터인 줄 알았죠. 국정원에서 그 변호사라는 직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또 국정원 선생님을 통해서 변호사라는 사람들은 억울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대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한국에 들어오는 첫 순간부터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북한에 가서 필요한 법을 같이 만들고 이런 통일법을 만들고 하는데도 되게 관심이 있고 우리 통일이 돼서 북한 사람들 지금까지 인권을 착취당하고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일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한 게 또 저의 미래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제가 또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또 지금 한국 내에 정착한 탈북민들 있잖아요. 탈북민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어른들은 되게 직장 생활이라던가 이런 데 대해서 되게 차별을 많이 받으세요. 어린이들보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그분들이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일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공익 쪽에 우리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북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게 저의 꿈이에요. 네, 그리고 장은숙 학생은 탈북민들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에게 70년간 분단된 생활로 이질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네. 우린 다름이 없는 한 민족이다. 우린 김일성과 김정일 독재 체제 아래 발목에 잡혀서 불쌍하게 살아왔다. 지금은 자유를 찾아 한국에 왔으니 차별 없이 이웃으로 봐달라는 당부의 얘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외치면서도 네. 정작 내 이웃으로 다가온 탈북민들을 더 품지 못한 모습 참 부끄럽습니다. 네. 어찌 보면 탈북민들을 우리 이웃으로 온전히 품을 때 통일의 작은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엔 남학생을 한번 만나볼까요? 17살 유형민 학생인데요. 고향은 양강도고요.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온 지 3년 됐습니다. 여느 한국의 고등학생처럼 친구들을 좋아하고 북한의 친구들을 그리워하고 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친구들 이름 다 기억해요? 나는 아니고 그때 한번 도자기 만들 때 이름 다 새겨놨는데 그때도 초딩 때 친구들밖에 못 기억했어요. 초딩이란 말 쓰네요. 반두라고 있거든요. 아세요 혹시?
아니요. 고기 잡는 그물 이거 이렇게. 네, 그것도 있고 그래서 하루 종일 일요일 날에 날 잡아가지고 어죽 써먹자 하면 애들이 쌀 다 가져와요. 가마는 누구 가져오고 라이터만 있으면 돼요. 저희 데가 까막 쪽에 많아요. 발로 툭툭 해가지고 잡고 그거 씻어서 다 넣고 고기보다 밥이 더 많아요. 기름도 넣고 해서 한 번씩 엄청 맛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 내기라고 있거든요. 풀잎인데 그게 조미료 역할. 역할.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그죠? 그쵸. 만약에 숟가락 못 가져잖아 애들이. 그러면 조갑이 가지고 조개 껍질. 저기 북한에 대한 아름다움을 이야기 많이 한다고 하던데 어떤 아름다움인지 우리나라는 못 가봤잖아요. 5월 중순 그때 되면 여기보다 좀 추우니까 그때 되면 진달래가 펴요. 앞산에 진달래 밭이 엄청 그래서 산이 통째로 핑크색이에요. 근데 뱀이 많아요 거기. 뱀이 많아요. 그 햇빛이 잘 비치는 데라서 우리 학교 그 운동장 둘레다가 살구꽃 다 심었는데 진짜 색깔이 진짜 아름다워. 네, 친구들과 어죽을 써먹던 추억, 네. 고향 앞산에 핀 그 진달래꽃의 아름다움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형민 학생의 얘기를 들으면서 네. 반드시 통일이 돼서 음. 그 아름다움 또 추억의 장소 다시 한번 만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형민 학생한테 물었어요. 통일이 되면 뭐가 가장 하고 싶냐고. 다름 아닌 친구들하고 어죽을 써먹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그때는 옥수수 가루를 넣었는데 이번엔 흰 쌀가루를 넣어서 기름도 많이 넣고 고기도 가져가서 먹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국에 오기 전에 북한에서 영화 괴물을 봤는데 한국에 진짜 괴물이 있는 줄 알았다. 네. 그래픽이 정말 뛰어나더라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또 직접 한국에 와보니 이렇게 잘 사는 줄 몰랐다고 한국에 대한 첫 인상을 얘기해 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남한 학생이죠. 네. 김예린 학생 소개해 주시죠. 네, 초등학교 6학년 2학기부터 대안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때만 해도 대안학교가 잘 알려지지 않은 때였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는 좀 더 의미 있는 곳에서 다니고 싶어서 기도한 가운데 장대현 학교로 오게 됐다고 하는데요. 친구들과 너무도 즐겁게 생활하는 모습 인터뷰 내내 느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친구들은 다른 게 있다면 굉장히 건강해요. 그러니까 산에 같이 올라가면은 산에 먹을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어디 가서 계속 뭘 먹고 있어요. 막 산딸기를 따서 먹고 있고 이건 어떤 풀이고 이건 어디에 좋은 풀이고 이런 것들도 너무 많고 일을 시키면 굉장히 잘해요. 불평하지 않고 잡초 뽑으라고 물론 막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하면서도 나가서 뽑고 있고 처음 해보는 매체들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사진을 찍으라 해도 사진도 너무 잘 찍고 이런 친구도 있고요. 되게 자립심도 강하고 되게 굉장히 배울 게 많은 친구들이에요. 이념이 다르다고 느껴본 적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념이 다르다고 느끼죠. 왜냐면 살아온 체제가 아무래도 저희들의 그런 생각과 삶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끔씩은 생각도 다르고 한데 친구들도 기독교를 바탕한 그 위에 다 교육을 받아서 사실 많이 바뀐 생각도 많을 거란 생각 들어요. 어떤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고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은 그 전통을 굉장히 고집하고 이런 모습. 통일이 많은 이득적인 부분도 있고 뭔가 나라가 부강해져야 하고 우리는 사실 이득적인 면을 많이 보거든요. 한국 사람들에서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도구가 되는 일이 되고 북한이 참 아픈 손가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행복해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아시아권의 나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런 문제들이 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둘 때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일은 해야 되고 네, 장대현 학교에는 뭐 말하는 방법만 가르쳐 주나요? 학생들이 너무 말을 잘하는데 네. 예린 학생 통일 전문가 못지않게 네. 통일의 우선순위에 너무도 명확하게 얘기해 준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통일을 통해 얻어지는 국익 이전에 억눌리고 갇혀있던 영혼들을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보듬어 주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울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온 한국어 교육과를 전공하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한국어 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 27살 최진훈 자원봉사 선생님 만날 수 있었는데요. 수업 현장도 담아봤습니다. 버스가 있어, 건우야. 버스가 있어. 이거 뭐야? 앞문이라고 해. 앞문. 좋아.
뒤에 있어. 이거 뭐라고 해? 맞아. 1, 2월 달은 부산에서 친척 집에서 머물면서 건우랑 1대1 수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는 3월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학교에서 조금 배려해 주셔서 2시간씩, 네. 방학 때는 이제 친척 집에 머물면서 2달 동안, 그때는 매일매일 수업, 네. 설레는 것이 많이 있어요. 학생들이 너무 착해요.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욕구도 너무 많고 너무 밝아서 가르칠 때마다 재미있어하고 즐겁게 따라오니까 보람도 느끼고 내가 어떻게 도움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그냥 매번 하는 것 같아요. 올 때마다 계속 기도하면서 오는 것 같고. 네, 이렇게 최진훈 선생님을 비롯해 48명의 다양한 재능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것을 나누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장대현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어떤 과목이든 좋습니다. 학교의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장대현학교는 통일 한국 시대의 진정한 일꾼들로 세워나가는 곳입니다. 현재 이곳에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의 문의가 많지만 지금은 이들을 다 수용할 여력이 안 돼서 학생들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좀 더 학교가 확장된다면 배움의 목마름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참 리더들을 더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커다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는데요. 그러한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를 원하시거나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싶은 분들은 장대현학교 전화 051-974-0320, 051-974-032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학생들과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요. 시간 관계상 더 많은 것을 나누지 못해 정말 아쉽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함께 듣고 있을 텐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장대현학교의 주인공들 얘기 나눴는데요. 네. 장대현학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현의 세상 속으로 김주현 리포터였습니다. 아쉽지만 인사를 한 번 더 나눠야겠어요. 네. 어디 떠나는 건 아니고 네. 다음 주 7월 시작과 함께 저희 프로그램 개편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해피송이라는 이름으로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데, 그래서 세상 속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 김지연 리포터도 이 시간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게 되니까요. 역시 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